3살짜리 아이가 블록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조그만 입에서 나온 죄송해요라는 말이 이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한순간에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어디까지 허락되는지를 살피며 조심조심 자라온 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아이의 잘못이 아닌데 아이답게 살아보지도 못했을 텐데 왜 먼저 사과부터 배워야 했을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아이를 향한 제 마음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건 남편은 늘 다정했고 어디를 가든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주문할 메뉴도 먼저 제 입맛을 물었고 길을 걷다 마주친 꽃집 앞에선 괜히 한 송이 들고 와 너랑 어울릴 것 같아서. 하고 웃는 사람이었죠. 회사 일이 많다고 하면서도 저녁이면 집에 먼저 도착해 밥솥 뚜껑을 열어보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 말에는 늘 귀를 기울였고 제가 힘들어 보일 땐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예단이니 패백이니 이런 걸로 싸우는 일도 없었고 양가 상견례에서도 제 편을 조용히 들어주며 너 힘든 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던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이런 애가 들어와 줘서 다행이지. 하시며 김치며 반찬을 바리바리 싸주시곤 했죠. 그렇게 저는 이 집이 참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마트 근처에 들렀는데 저 앞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처음 보는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묘하게도 제게 익숙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똘망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며 할머니, 저거 사줘. 하고 제잘대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지나치려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이런 아이를 데리고 다니지? 처음엔 그냥 동네에 사는 아이 하원 도움이라도 해주나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이웃들과도 잘 지내는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기려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쉽게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시어머니 사이에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거리감, 아니 오히려 가족 같은 자연스러움이 느껴졌거든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뒤따라가며 지켜봤습니다. 조금 떨어진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한 남자가 그들 앞에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을 보자마자 아빠, 하고 소리치며 달려가 안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안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 이 애 데리고 다니는 거 이제 너무 힘들어. 너도 아빠잖아. 이렇게 외면하고는 못 산다. 그 말이 제 귀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저는 그 순간부터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남편 품에 안긴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지친 얼굴로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몸이 안 따라줘. 주말에 내가 와서 몇 시간 보는 걸로는 안 돼. 애가 벌써 3살이야. 이제는 어린이집 친구들도 있고 놀이터며 행사며 이것저것 경험해야 할 때잖니. 근데 그걸 내가 다 따라다녀야 해? 체험학습이니 뭐니 하는데 갈 때마다. 나 혼자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맨날 어린이집 보내다 보니 선생님 눈치도 보인다.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인데 왜 늘 할머니가 오냐는 표정. 그런 것도 이젠 너무 힘들어. 너도 아빠잖아. 도망만 다닌다고 사라지는 일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야. 그 말이 제 귀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주말마다 혼자 나간다던 이유가 선명하게 떠올랐고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혼자 고민만 하며 버텼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고 밥을 먹어도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내 안에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숨쉬는 것조차 무거웠어요. 그리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가 늘 지쳐 보였던 이유. 직장 답사며 패백이며 어느 하나 직접 관여하지 않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며 무표정으로 넘기던 말투. 결혼식 날에도 딱히 웃는 얼굴 없이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모습. 결혼 후에도 너희 신혼인데 우리 집엔 굳이 오지 마라. 하시던 말이 이상했는데 그게 배려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현실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 주말마다 바쁘다며 꼭 출근한다는 핑계를 대고 아침 일찍 나가서는 늦게야 돌아오던 모습. 전화하면 회의 중이야. 고객 미팅이 있었어. 늘 핑계 갔던 말들. 그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족의 진짜 사정을. 그걸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일상만 흘려보냈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편을 보면서도 이제는 그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음은 뒤집혔는데 표정은 숨겨야 했고 가슴은 무너졌는데 밥은 해야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처음엔 눈치를 보더니 요즘 무슨 일 있어? 하며 살짝 걱정하는 말투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이 며칠째 이어지자 결국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왜 자꾸 말도 없이 그러고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다 알아. 나 다 봤어. 마트에서 당신 엄마랑 그 아이 봤어. 그리고 당신. 그 애가 아빠라고 부르더라. 남편은 순간 눈이 커지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말 못해서 진짜 미안해. 그리고는 무거운 한숨을 내쉰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내가 27살 때 잠깐 만났던 여자랑 한두 달 만났는데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어. 아이 엄마는 처음엔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어. 그런데 애 낳고 나서는 일 핑계대며 점점 연락도 뜸해지더니 결국 시골 외가에 맡겨두고는 거의 찾아보지도 않더라.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 안 된다면서 그냥 데려오신 거야. 나도 말리질 못했어. 솔직히 내 마음 한켠에서도 그게 맞는 일 같았거든. 나도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외면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엄마 혼자 키우고 계셔. 주말에 내가 잠깐 보는 게 전부고. 근데 너한테는 도저히 말 못하겠더라. 나도 그땐 철이 없었고 정말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애가 자랄수록 그 얼굴이 점점 더 내 얼굴이랑 닮아가는데 도망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젠 내 앞에서 입을 여는 게 더 무서워졌어. 너한테 버림받을까봐. 그게 겁났어. 정말. 남편은 말을 마치고도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에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고 이상하게 말 못할 연민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온몸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머리로는 소리쳐야 마땅한데 가슴은 이상하게 울컥하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하진이 한번 보러 갈래? 엄마가 요즘 더 힘들어 하셔서.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기보다 책임처럼 따라 나섰습니다. 시어머니 댁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아이 신발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 거치곤 꽤 낡은 운동화였죠.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낯선 공기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어린 아이가 사는 집인데도 그 흔한 알록달록한 장난감도 없었고 작은 책상이나 아기 침대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소파 한쪽에 베개를 겹쳐놓고 담요로 덮은 자리가 보였고 그 옆엔 아이용 컵 하나와 덜 말라 찌그러진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유치원에서 가져온 듯한 종이로 만든 그림 한 장이 스카치 테이프로 겨우 붙어 있었는데 그게 이 집에 아이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조용히 아이 밥을 데우고 계셨습니다.
그 등은 굽었고 한 손으론 허리를 짚고 있었어요. 저희가 들어서자 놀란 듯 돌아보셨고 눈빛엔 반가움보다는 어색한 미안함이 먼저 비쳤습니다. 왔니? 밥은 좀 이따 먹자. 그 말은 어쩐지 저보다 아이에게 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작은 방 안에서 하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있는 걸 알아챘는지 처음엔 조금 망설였고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남편을 보자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빠다. 작은 발소리를 내며 아빠에게 달려오는 아이의 모습을 저는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아빠의 품만큼은 분명히 익숙해 보였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저렸습니다. 그날의 시어머니는 말없이 아이의 옷을 챙기고 아이 식사를 준비하며 자꾸 허리를 펴지 못하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주방을, 아이를, 그리고 남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집 안에 쌓여있던 조용한 시간들이 그제야 조금씩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기 전 조그마한 과자 상자를 하나 준비해 갔습니다. 괜히 손이 허전해서 아이가 뭘 좋아할지도 모르면서 편의점에서 가장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걸 골랐죠. 방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하진이에게 그 과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먹을래? 하진이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더니 포장을 벗기려다 말고 제 얼굴을 잠깐 쳐다봤습니다. 마치 지금 먹어도 되냐는 듯 혹시 혼나지는 않을까 누군가에게 물어보듯 그 눈빛이 얼마나 복잡하고 조심스러운지 아이답지 않게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먹어도 돼. 그 말을 듣고서야 하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살짝 웃으며 과자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에 묻은 부스러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내는 모습조차 왠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후로도 우리는 셋이서 어정쩡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고 하진이는 멀찍이 떨어진 방 한쪽에서 혼자 블록을 만지작거리며 놀았습니다. 소리는 거의 내지 않았고 우리 셋이 나누는 대화가 들리는지 마는지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로 가끔 이쪽을 슬쩍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 조그만 등이 말없이 분위기를 읽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늦게 했지. 내 마음 다 알면서도 애가 불쌍해서 그랬어.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남편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계속 못했어. 계속.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놀고 있던 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는 모두 그 아이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진이는 여전히 블록을 만지작거리면서 고개를 들지도 않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우리 셋을 향해 한 말이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온 죄송해요 라는 말.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왜 배워야 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그 애를 탓할 수 없다는 걸, 어쩌면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상처받은 건 그 아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린 이만 가볼게요. 남편이 조심스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일어나 신발을 신으려는데 그 순간 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놀이터 가요? 저 놀이터 좋아하는데. 아이는 갑자기 신이 난 얼굴로 작은 운동화를 신으며 폴짝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살짝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진아. 아빠랑 아줌마는 집으로 가는 거야. 오늘은 거기까지만. 아이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 짧은 한마디에 왜 그렇게 가슴이 저릿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 나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불쌍하다. 안 됐다. 그 단어를 꺼내기도 전에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지금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돼. 마음 약하다고 다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소파에 앉아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남편도 옆에 없었고 TV도 켜지 않았는데 머릿속은 복잡한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꾸 하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장 보러 나온 김에 괜히 놀이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있었고 누군가는 미끄럼틀 앞에서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 아이들을 바라보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점에 들러 책을 고르는데 왜인지 모르게 자꾸 아기책 쪽으로 발길이 갔습니다. 두꺼운 보드북, 하루 한 문장 그림책, 귀여운 동물 그림이 그려진 유아용 스티커북. 그 옆 매대엔 작은 손바닥만 한 장난감 자동차, 딸랑이 아기용 퍼즐. 나는 어느새 그 물건들을 하나씩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이건 아직 아닌데.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진이가 좋아했던 그 과자, 그때 살짝 웃던 얼굴, 놀이터 가요? 했던 그 눈빛. 아직은 결론을 내릴 수 없었지만 그 아이가 내 마음 어딘가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그냥 감정으로는 안 될 일이니까요. 생각보다 아이를 데려온다는 건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관련 서류, 보호자 변경에 따른 동의, 법적 보호자와 생활 보호자 사이의 차이까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언젠가 내가 또 다른 아이를 낳는다면 하진이는 어떤 마음이 될지,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내 아이처럼 진심으로 키울 수 있을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마음이 끌리는 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이 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작은 방에 밝은 노란 커튼을 달고 하진이가 좋아하는 공룡 그림이 그려진 매트를 깔았습니다. 장난감은 아직 많지 않지만 책장에는 유아 그림책과 알록달록 퍼즐, 곰 인형도 하나 얹어두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에서 육아책을 찾아보며 3살 아이의 감정 읽기 같은 글을 정독하고 식단이며 생활 루틴, 유치원 정보까지 메모하며 하루하루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도 가끔씩은 하진이를 만났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놀이터에 갔다가 손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이도 점점 나를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이를 데리러 시어머니 댁에 갔을 때 하진이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오셨어요. 그 말이 귀엽기도 하고 어쩐지 마음이 찌르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라고 불러도 돼. 하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조금 멈칫했고 그러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한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 앞에서 나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겠지만 서툴러도 천천히라도 이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에게는 큰 시작이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저처럼 마음속에서 갈피를 잡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저 조용히 응원의 마음 하나만 전해주시면 저는 그 힘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내딛어 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